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5일 오후 5시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 발언 중에서 거짓말이라는 시비가 가장 세게 붙었던 게 평화경제란 말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평화경제를 하면은 남과 북이 평화경제로 뭉치면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남한과 북한을 더하고 거기에 한 2배, 3배를 곱해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 북한과 평화경제를 하면은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 일본을 따라잡아서 일본의 대한 무역 보복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며칠 뒤에는 또 평화경제를 비판을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 외톨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경고를 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자신이 이념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낡은 이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사회주의 이념, 계급투쟁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국정을 망치고 있으면서 우리같이 보편적 인류의 가치, 자유, 인권, 법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외톨이라고 했습니다. 이념의 포로가 되어 외톨이가 된 사람이 이념의 포로가 되지 않고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톨이라고 했어요. 이 평화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징적으로 잘 하나 사례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를 한 건데, 이 북한에 우리가 뭘 지원할 때 이거 차관 형식으로 줍니다. 공짜로 주질 않아요. 쌀을 지원한다든지 무슨 자재나 장비를 지원할 때 이 차관을 주는 주체는 수출입은행으로 이렇게 창구가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유상 지원을 했지만 북한의 상환 비율은 지극히 미미하다라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있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말 이 국회 부의장 출신인데 정말 이 의정활동을 알차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자료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가 얻고 싶었던 자료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발굴해낸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출입은행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운용 위탁을 받은 이후 북한에 유상 지원한 차관의 규모는 9억 달러를 넘는답니다. 9억 달러. 그러니까 2002년 1억 3,300만 달러 규모의 자재 장비를 북한에 지원했다는 것은 차관으로 빌려주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짜가, 형식상 남북한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요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7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쌀과 옥수수를 차관으로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사서 주고 그만큼 나중에 돈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또 8천만 달러 규모의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도 200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총 9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9억 달러어치의 이 금품을 지원을 했는데 갚아야 돼요. 상환율이 얼마냐? 0.24%밖에 되지 않습니다. 9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 9월 말까지 갚아야 될 것 중에서 갚아야 될 잔액과 이자 총액은 9억 8,100만 달러입니다. 9억 8,100만 달러인데 상환한 게 얼마냐? 240만 달러 상환했어요. 그러니까 0.24% 상환이고 못 받고 있는 게 99.78%네. 96.78%. 99.78%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갚는다는 거죠. 떼인 거죠. 그래, 계속 이렇게 그동안에 갚아라라고 계속 일종의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추심이라고, 채권 추심이죠. 54회에 걸쳐서
54회에 걸쳐서 상환 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고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남북관계 따지면 또 있을 겁니다. 9억 달러. 그러니까 9억 달러 떼였다는 겁니다. 지난 좌파 정권, 주로 지난 좌파 정권 시절이네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입니다. 아니 이게 9억 달러가 작은 돈입니까? 요새 환율까지 계산하면 1조 넘습니다. 1조 넘는 돈을 떼어놓고 받을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뭘 하느냐? 기억에서 이제 희미해졌습니다만 북한에 5만 톤 살을 보내겠다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 통일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5만 톤입니다. 5만 톤. 이것도 1억 달러를 넘어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받아달라고 하니까 안 받습니다. 북한이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주려다가 뺨 맞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문재인 씨가 말하는 평화경제의 실상입니다. 평화경제, 뜯어먹히는 경제입니다. 뜯어먹히는 경제를 평화경제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가 무슨 평화경제입니까? 9억 달러 상환도 안 하는데 또 1억 달러어치 쌀을 사서 갖다 바치려고 해도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그 사이에 아마 무슨 왔다 갔다 하는 경비 해가지고 한 몇백만 달러는 아마 허비돼서 날아갔을 겁니다. 이게 문재인 씨가 말하는 평화경제입니다. 약탈 경제죠. 근데 요게요, 6.15선언, 김정일, 김대중, 2000년 6.15선언, 2007년 14선언, 김정일, 노무현, 2018년 4.27 선언, 판문점 선언, 문재인, 김정은의 세 선언에 다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 그리고 14선언에는 유무상통 정신이란 말이 있어요. 조폭들이 말하는 게 유무상통입니다.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통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조폭이 부자 돈을 끌고 가면서 한다는 말이 유무상통입니다. 유무상통.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같이 서로 나눠 갖고 잘 살자는 게 유무상통. 이건 완전히 조폭, 착취하는 사람, 공짜 심리. 그게 남북 관계에 가장 중요한 문서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이 문재인 씨가 말하는 평화 경제예요. 자, 우선 이게 다 민족 경제 사기 용어입니다. 균형 발전 요거 사기입니다. 공동 번영 요거 사기예요. 무슨 민족 경제는 평화 경제처럼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시장 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그러니까 배급 경제가 있을 뿐입니다. 민족 경제가 없어요. 아니, 민족 경제가 있으려면 공통된 화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이 지켜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9억 달러 떼먹고도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는데 무슨 민족 경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이것도 사기입니다. 아니,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합니까? 균형 발전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망해버리면 하향 평준화가 되면 몰라도. 그 다음에 공동번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북한이 대한민국 수준으로 올라와야 이게 공동번영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수준으로 내려가면 공동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은 요 세 마디가 다 사기 용어입니다. 사기 용어고 요걸 압축한 게 평화 경제죠. 요것도 사기죠. 그런데 바로 여기 심재철 의원이 발굴한 이 자료에 의해서 평화 경제는 사기다. 약탈 경제다. 갖다 바치는 조공 경제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9억 달러 떼먹고도 큰 소리 치고 9억 달러 떼먹히고도
받을 생각하지 않고 또 1억 달러 살을 사가지고 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지금 국민혁명을 일으켰어요. 국민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헌법의 칼을 뽑은 국민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로 눈사람처럼 막 굴러가고 있습니다. 10월 25일에 국민혁명의 진행 과정의 일단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